자, 안녕하세요. 간지쌤입니다. 자, 오늘은 혈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교과서 201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자, 교과서로 가볼까요? 자, 여기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 세 가지를 혈관이라고 말하는데요. 각각의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잘 읽어보고 수업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에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동맥으로 들어가고 모세혈관을 지나 정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정맥으로 다시 가면은 결국 얘는 다시 심장으로 가는데요. 자, 혈액은 동맥에서 모세혈관으로 다시 정맥으로 가는 이런 순환을 하는데요. 이런 순환을 시켜주는 원인이 바로 심장의 수축 팽창을 말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울게요. 자, 그러면 각각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직접 필기한 노트를 볼게요. 자, 혈관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동맥의 특징에는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 혈압은 매우 높다, 혈관벽은 두껍다, 분포는 어디 할까요? 몸 안쪽에 분포합니다. 자, 혈압이 매우 높은 이유는 심장에서 처음 펌프질에서 나가기 때문에 아주 큰 압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혈액의 압력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견디기 위해서는 높은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는 혈관벽이 두꺼워져야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손목에 손을 대면 맥박을 느끼죠? 그거는 바로 맥박을 느끼는 이유는 동맥의 혈압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높은 혈압으로 혈관벽을 두들깁니다. 그러면 그 두들긴 것을 우리는 손목에서 또는 발목에서, 목 쪽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쪽 부근에 동맥이 근육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원래는 동맥은 몸 안쪽에 있습니다. 혈압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져서 상처가 나면 동맥이 찢어질 경우에 큰 혈압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가 쏟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혈관, 동맥 같은 경우에는 근육 안쪽에, 몸 안쪽에 분포해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그리고 살짝 베었을 때 그것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줘서 동맥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몸 안쪽에 분포하는 겁니다. 만약에 몸 바깥쪽에 있다면 우리는 살짝만 넘어져도 큰 혈압에 의해서 엄청난 양의 피가 쏟아지고 금방 죽겠죠. 자, 우리 인체는 이렇게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박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동맥 때문이고 동맥의 혈압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혈관벽을 세게 두들겨서 우리가 맥박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동맥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죠. 손목, 목, 발목, 팔꿈치 안쪽 이렇게 있습니다. 자, 모세혈관 가보겠습니다. 모세혈관은 혈관벽이 적혈구 한 개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매우 얇고 그렇기 때문에 혈액이 이동하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혈액과 조직세포 사이에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자, 물질 교환 볼게요. 자, 여기 모세혈관 보이죠? 이 모세혈관을 확대하면 모세혈관 주변에는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와 모세혈관 속에 있는 혈액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 혈액에서 적혈구에서 산소와 그리고 주변 혈장에 의한 영양소가 세포로 들어오면 이 세포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다시 혈액으로 속으로 집어넣고 익습니다. 이게 바로 물질 교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 교환을 하려면 아주 느린 속력으로 이동해야 되고 요 혈관벽이 매우 얇아야 됩니다. 한 겹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물질 교환을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물질 교환을 해서 세포들이 살면 우리가 사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자, 다시 보면 주변의 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교환은
혈액은 조직세포에게 산소와 영양소를 주고 조직세포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서로 교환을 해서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정맥을 알아볼게요. 정맥. 자, 정맥은 이번엔 반대로 심장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간다. 그리고 혈압은 매우 낮다. 혈관벽은 동맥보다 얇다. 분포는 몸 표면에 있다. 자, 몸 표면에 있는 것은 혈압이 매우 낮기 때문에 세계 중에 가장 낮아요. 그래서 찢어질 때라도 피가 솟구치는 게 아니라 그냥 서서히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몸 밖에 분포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몸 표면에 분포해도. 그런데 이 혈압이 매우 낮기 때문에 혈액이 움직이다가 낮은 혈압으로 움직이지 않고 뒤로 다시 거꾸로 가서 혈액순환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이 역류할 수 있는 힘이 혈류의 압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거꾸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피가 거꾸로 돌면은 영양소와 산소들이 운반이 안 돼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역류를 막는 게 판막이라고 하는데요. 혈압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잘 보시면 자 여기 아래에서 위로 노란색으로 표시된 혈액이 위로 쭉 심장으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판막을 잘 보시면 이 판막이 뒤로 가려면 혈액이 뒤로 가려다가 이쪽으로 와서 얘를 닫아버리게 되죠. 그러면 거꾸로 혈액이 가는 경우 이 그림 보세요. 여기 밑에 화살표. 자, 이 화살표를 잘 보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면은 이 혈관벽을 닫아버리는 구조로 되어 있죠. 네, 닫아버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액이 위로만 가면은 열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닫아버리는 이러한 판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류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혈압이 매우 낮아서 심장의 펌프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맥과 모세혈관은 심장의 펌프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혈액이. 그러나 혈압은 동맥과 모세혈관을 지나서 정맥의 혈압은 매우 낮기 때문에 얘네들은 혈액은 어떻게 움직이냐? 정맥 주변의 근육의 수축과 이완으로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정맥 주변의 근육이 분포해 있는데요. 약한 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수축과 이완 이렇게 여기를 펌프질을 하는 거죠.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근육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 부분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펌프질을 심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근육이 펌프질을 해서 여기 있는 심장을 위에 있는 심장 여기 있는 혈액들을 위로 쭉쭉쭉 보내주고 펌프질 할 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판막 때문에 다치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죠. 자, 이렇게 근육에 의해서 혈액이 운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혈관의 단면을 보고 계신데요. 동맥이 어딜까요? 자, 혈관벽을 잘 보면 알 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두께, 여기서부터 여기가 두께. 뭐가 두껍죠? 예, 왼쪽이 두꺼우니까 얘는 동맥, 얘는 얇으니까 정맥. 모세혈관은 이거 두 개보다 아주 더 강한 말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 매우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자, 이 그림은 혈압, 혈류속도, 총 단면적을 동맥, 모세혈관, 정맥에 대해서 세 가지를 비교해 본 거예요. 번호를 매겨 볼게요. 자, 번호를 매기면 혈압, 혈류속도, 총 단면적. 자, 이 혈압은 빨간색인데요. 참고로 이 빨간색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유는 심장이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자, 빨간색으로 된 혈압이 좀 내려가면서 정맥으로 간다. 그러면 제일 높은 건 동맥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그 다음이고 가장 낮은 게 정맥이죠. 정맥이 혈압이 낮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혈액을 근육이 수축 이완으로 보내준다. 그리고 동맥과 혈관은 심장에 의해서 보내준다. 그런 게 있었죠. 자, 2번 갑니다. 2번. 이 2번은 파란색인데요. 혈류 속도가 심장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최고로 빨리 나오고 점점점 심장에서 멀어지면서 모세혈관이
가장 느리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가장 멀리 떨어진 정맥은 다시 혈류 속도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혈류의 속도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 순으로 이렇게 된다. 자, 세 번째 보게요. 총 단면적 볼게요. 총 단면적은 잘 보면 가장 높은 부분이 모세혈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맥입니다. 정맥, 그 다음에 세 번째 동맥이죠. 총 단면적 이렇게 목색을 비교하면 모세혈관이 가장 크고, 자, 정맥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고, 그리고 동맥은 이 부분이 제일 낮죠. 그래서 이 순서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혈관벽의 두께 우리가 기억나시죠? 혈관벽의 두께는 동맥, 정맥, 그 다음에 모세혈관 매우 가늘죠? 잘 보면 이제 우리가 외우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혈류 속도와 혈관벽의 두께. 자, 혈류 속도가 빠르면 그 빠른 거를 견디기 위해서는 혈관벽의 두께도 두꺼워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혈류 속도가 가장 빠른 동맥은 혈관벽의 두께도 가장 두꺼워야 되고, 혈류 속도가 가장 느린 모세혈관,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두꺼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가장 두께가 얇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요 두 개는 주로 비례한다라고 공부하면 되고, 왜냐면 반비례가 있어요. 잘 보면 모세혈관의 단면적이 보세요. 모세혈관의 단면적이 가장 높죠. 모세혈관의 단면적이 가장 높다 보니까 단면적을 가장 높게 하려면은 채를 썰어야 돼요. 그래서 혈관벽의 두께가 가장 얇아야 된다는 거죠. 혈관벽의 두께가 가장 얇다라는 것은 그 얇은 거 사이사이에 또 다른 단면적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가장 단면적이 많다라는 것은 혈관벽의 두께가 가장 얇다, 반비례. 그리고 혈관벽의 두께가 가장 두껍다라는 것은 그거를 잘 쫙쫙쫙 펼쳤을 때 단면적이 가장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손가락을 다 붙여서 펴볼게요. 손가락을 붙여서 있다가 손가락을 이제 가늘게 잘라 볼게요. 손가락을 다 벌려 보세요. 다 벌리면은 그 벌린 틈 사이로 또 다른 면적이 생기겠죠? 이렇게 다시 오므려 볼게요. 손가락을 오므리면 단면적은 윗면과 아랫면이지만 손가락을 다 벌리면 그 벌린 사이로 단면적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가락을 또 다시 자르고 하다 보면은 손가락이 아주 가늘어지겠죠? 벽이 두께가 아주 얇아지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매우 가느다란 이유, 가늘기 때문에 그 가는 걸 하나하나 쫙쫙쫙 피면 단면적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혈관의 단면적이 큰 장점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혈관의 단면적이 주변 조직세포 사이에 쭉쭉쭉 뻗어 있겠죠? 그러면 혈액과 조직세포 사이에 물질 교환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아주 가늘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로 쭉 뻗어 들어가서 그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많죠?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이 효율적으로 물질 교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융털의 구조 있었죠? 그 융털의 구조, 초장의 구조가 주름이 져 있고 주름마다 융털이 있기 때문에 표면적이 넓은 이유는 뭐예요? 효율적으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었죠. 여기서는 효율적으로 물질 교환을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여하튼 이런 단면적이 크다, 이런 것들을 하면 무조건 효율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효율적이라는 단어는 같은 시간에 뭔가 더 많이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효율적이라는 말을 잘 써야 됩니다. 자, 모세혈관의 장점이죠. 자, 그리고 이런 혈관에는 혈액이 흐르다가 콜레스테롤과 같은 물질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자, 이 그림 잘 보세요. 자, 여기 이 그림 보면은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조금씩 쌓여 있는 그림이 보이죠? 이 원래는 여기 없어야 되는데 너무 지방을 많이 섭취하거나 음식을 불규칙하게 운동을 안 하면 여기 혈관에 이렇게 노란색이 쌓이면서 점점점 쌓이면서 이렇게, 그러면 혈관벽이 중간에 아주 얇아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청소를 할 때 호수에서 물을 앞에 쭉 이렇게 줄이면 물이 멀리 날아가죠. 압력이 세지죠. 수압이. 똑같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간격이 좁아지면 이쪽이 엄청나게
빠르게 흐르면서 압력을 높여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증상이다? 고혈압이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겠죠? 여기 있는 피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막혀버리면 못 가죠.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막혔다. 그러면 계속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진다. 고혈압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고혈압이 발생하면은 머리가 아프고 또, 자, 이 그림 뇌를 찍은 사진인데, 자, 피가 터지는 뇌에 있는 혈관이 터지고 있죠. 이걸 뇌출혈, 또는 뇌졸중, 중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혈압에 의해서 중풍에도 걸립니다. 또 이거는 머리지만 심장으로 가죠. 심장에도 혈관이 있겠죠. 심장에는 혈관이 터지거나 그러면 심장마비 또는 협심증이라는 증상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고혈압, 그리고 뇌출혈, 그리고 협심증, 여러 가지 죽음에 가까운 질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 섭취를 적당히 많이 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